계속 진행토록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작업한 결과물까지 확인됐고요. 이 부분이 메인 바디 이 부분이 도면에서 자, 상단부에 이 원형 형태의 실린더 모양이 역시 서큘러 패턴 개수만큼 또 회전하면서 120도 각도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형상을 섹션 BB 형태의 섹션 컷 BB로 확인해 본 결과 파이가 80 되는 위치입니다. 파이 80. 그게 가운데 중간에 있는 스피어 9 450의 스피어 면에 대해서 요 파이가 80 되는 서클이 23도의 요 기울어진 축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메인 형상의 볼드에 추출되는 방향과는 언더컷 되는 형상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카티아 작업창에서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요게 요 메인 뷰가 되겠죠. 섹션 컷 BB는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좌측편에서 우측으로 본 방향입니다. 그럼 이렇게 잘라서 회전을 해가 돌려보시게 되면 이 평면이 되겠죠. ZX 평면입니다. ZX 평면 입장에서 Z축에 대해서 23도 앵글 각을 가지니까 앵글 각을 가지는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포인트 디렉션 작업으로 요 점에서 XY 평면을 선택한 뒤에 스타트 방향으로 우리가 만든 스피어 바디에 450에 해당하는 거기에 포인트까지 디렉션 말고 포인트로 작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센터 포인트에서 세컨드 포인트는 450 아래 센터 포인트까지 450 아래 센터 포인트까지 앵글 라인을 만들기 위한 두 점을 연결한 라인입니다. 포인트로 센터점과 두 점. 서포트는 지금 저희가 잘못된 상황인데 다시 라인을 만드는데 포인트로 센터 포인트와 이렇게 450 되는 위치의 포인트입니다. 두 점을 연결하는 요 라인. 요 라인은 실린더 80에 해당하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린더 80 지름이 80이라고 보면 실린더 D80의 베이스 라인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시고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라인이 만들어지는 게 그 실린더 80짜리의 중심축이 되는데요. 23도 기울어져 있죠. 이번에는 앵글 투 커브가 방금 만든 기준선에서 포인트가 스피어 450대는 센터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기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23도 틀어집니다. 서포트 플랜이 바로 ZX가 되고 거기에서 주어진 앵글이 길이 값이 이렇게 스타트 방향으로 앵글 23도 해보시면 스타트 선이 어디까지 그어지면 될 건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80 실린더 영상의 중심축으로 정의할 거기 때문에 제일 높은
한 개 스피어 R 350까지 진행하는 걸로. 자, 스타트의 up to 부분에 350에 해당하는 스피어 를 리미트 한 개로 정해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방금 만든 자, 앵글 라인의 엔드 값은 제로로 맞춰주시면 자, 이렇게 딱 기준축과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라인 두 번째 라인의 이름은 실린더 D80의 앵글 23도 라인입니다. 화살표 위로 한 번만 올려주시고 라인 2는 실린더 D80 앵글 23도 하고 자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23도 자 라인 자 됐고요. 그러면 자요 23도 기울어진 라인을 경계로 기준으로 중심축으로 해서 자 GSD 작업으로 이동한 후에 스피어 9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실린더 형상으로 자요 중심축으로 또 실린더가 요 점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요 점에서 자 센터 중심으로 해서 요 축으로 실린더 원통형이 만들어지니까 자, 요 기준 점이 하나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먼저 인터섹션 차점으로 지금 이 축과 450의 스피어 부하에 교차되는 점을 실린더 80의 자, 베이스 중심점으로 가져갑니다. 자, 인터섹션 앵글 라인과 450의 스피어 9를 선택해서 프리뷰 오케이 하면 자, 여기 인터섹션이 바로 자, 화살표 위로 한 번만 올라가게 되면 자, 이름을 직접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D80의 센터 포인트 자, 실린더 D80의 센터 포인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린더 형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린더 형상도 스피어 아이콘이 있는 위치에 동일하게 그 안에 자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안에 스피어 실린더 포인트는 방금 만든 자 고기를 베이스로 디렉션 담아 주시고요. 자, 레이디어스 반지름은 80의 절반인 40이 돼야 자 지름 자,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랭스 1번과 2번. 자, 랭스 1번 방향이 리미트 1, 2번 방향이 리미트 2인데요. 1번 방향은 자, 아래쪽으로는 필요 없고 자, 위쪽 방향으로 솔리드를 잠시 메인 바디를 한번 숨겨볼게요. 자, 2번 방향으로 해서 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자, 위쪽 방향이 되겠죠. 자, 리미트로 상부 제일 350대는 서피스까지로 자 가면 될 듯 한데요. 자, 그거를 제한하는 리미트 한계가 자 없죠. 그러면 자, 요 동일한 작업으로 다른 명령어에서 다른 아이콘에서 자, 리미트를 상부 350아래까지 만들어지는 자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바디 잠시 숨기고요. 수입 기능 안에 한번 잠시 들어가 봅니다. 수입 기능 안에 자, 중심축이 자, 정의되어 있고 실린더 형상의 중심축 그리고 시작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클 섹션 단면에 센터와 레이디어스라고 하는 자, 이 부분에서 센터 커브가 만들어진 자, 요 센터로 레이디어스 40
자, 이 부분에서도 네, 어차피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실린더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 여기에 450 스피어와 또 300 스피어, 50의 스피어로 트림으로 제한을 해서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센터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디렉션 정했습니다. 자, 밑에 부분 쪽으로도 좀 여유 있게 20 만들어 보고요. 자, 랭스 2 방향으로는 한 길게 한 50mm까지 쭉 한번 올렸다라고 한번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어 바디를 쇼 해보면 지금 상부 부분 서피스 그리고 아래쪽에 자 450의 스피어에 충분히 교차되도록 자, 크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위쪽 부분은 뭐 한 80 정도 크게 아래쪽도 뭐 한 50 정도 크게 한번 만들게 보겠습니다. 자, 이 실린더 D80짜리 실린더 결과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 실린더 부분이 솔리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트림 작업으로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우리 아프레이션의 스플리트 안에 있습니다. 트림. 자, 먼저 지금 실린더 선택해 주시고요. 상부 350에 해당하는 서피스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면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350 스피어를 찍어서 자, 위쪽이 남겨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이니까 처음에 선택한 실린더의 방향이 반대 방향.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한 스피어의 바깥쪽이 남겨지는 게 아니고 두 번째도 other side 눌러서 자, 요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실린더가 남겨지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자, 오케이 하고 다시 한번 트림이 아닌 자, 트림 한 번에 아프레이션 작업으로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아래쪽 부분을 제한하기 위한 스피어 450 스피어 자, 스피어 세 번째 거를 적어 주시면 자, 이제 남게 되는 방향 실린더 모양은 나왔는데 스피어 450의 방향이 자, 반대 방향이 되겠죠. 마지막에 선택한 450의 방향을 어덜 사이드로 맞추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그 실린더 모양의 서피스 결과물이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트림으로 자, 이렇게 만든 결과물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기준 자, 라인과 베이스 라인 기준과 실린더의 결과물, 트림 결과물까지 멀티 선택하시고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G로 자, 요거는 실린더 바디 D80이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좀 하이드 시켜주시고 자, 요 실린더 부분에 해당하는 형상을 자, 솔리드화 해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내부가 이렇게 비어있는 서피스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서피스 내부를 솔리드로 채우기 위해서 자, 우리 바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Alt IB로 자, 그리고 파트 디자인으로 작업 공간을 옮겨 주시고요. 자, 요거는 실린더 바디 D80이라고 자, 네이밍 해주시고 자, 새로운 바디를 만들어서 그 바디에 자, Surface Based 피처 형상 안에 보시게 되면 Closed Surface로 닫혀져 있는 서피스 내부를 솔리드로 채운다라는 작업이 되겠죠. 자, 트림된 실린더 결과물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실린더 바디에 트림 서피스를 숨겨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린더 바디, 온전한 자, 내부가 닫혀진 실린더 바디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요 실린더 형상이 메인 바디의 서큘러 패턴, 자, 요 결과물과 동일한 작업이 되므로 메인 바디의 서큘러 패턴을 복사해서 실린더 바디에
붙여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메인 바디를 보이게 해서 자, 지금 이 실린더 바디 형상이 좀 작아 보이는 듯 한데 치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린더 바디 지름이 80짜리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네, 반지름이 지금 20으로 맞춰져 있네요. 4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메인 바디 쪽에서 실린더 바디 D80의 결과물이 빠지게 되면 메인 결과물 형상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 하나 추가해서 메인 오퍼레이션 바디라는 이름을 정해주고 자, 메인 바디는 거기에 합쳐주고요. 더해주고 실린더 바디는 자, 거기서 빠지는 걸로 리무브 제거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품 두께가 1.5T라는 자, 노멀 티크니스 1.5T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인 뷰 위쪽에서 바라본 상태의 자, 두께가 수문선으로 해서 처리대가 자, 보여지는데요. 자, 바닥 쪽 부분이죠. 뒤집어서 자, 쉘 기능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닥 쪽에 두께가 1.5가 됩니다. 1.5. 자, 인사이드 안쪽으로 1.5. 자, 이렇게 자, 쉘 기능으로 두께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쉘 기능이 1.5 진행되는 것과 함께 자, 이 메인 오퍼레이션 바디를 전체를 복사한 후에 링크를 가지면서 자, 메인 오퍼레이션 바디에 빠지게 되는 바디를 또 코어 형상으로 안쪽 형상을 만드는 부분에 작업을 또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자, 쉘로 결과물 만들어 봤는 요 내용을 우리가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캐비티와 코어 형상 작업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메인 오퍼레이션 바디를 복사해서 파트 넘버에 붙이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그냥 페이스 뒤에 컨트롤 V가 아니라 페이스트 스페셜로 한번 붙이면서 두 번째 옵션인 as result with link로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봤을 때 자, 첫 번째 우리가 메인 오퍼레이션 바디라고 했는 이 이름은 이제 캐비티 입장이 캐비티 바디의 입장이 되고요. 붙여진 자, 요 바디는 이제 두께가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니까 제품 두께만큼요. 그럼 코어 바디 입장이 돼서 자, 캐비티 한번 숨겨 보시고 코어의 결과물 자체를 자, 컬러를 자, 변경 후에 자, 이번에는 바닥 부분의 쉘 작업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이죠. 자, 위쪽 부분에 자, 선택 부분에 대해서 두께가 추가로 실린더 부분에도 안쪽 부분이 선택되어져서 두께가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1.5가 줄어드는 경우가 되겠죠. 빠질 부분에 대한 자, 형상의 두께를 자, 이렇게 줄여주시고 되고 자, 그 부분이 이제 캐비티 바디 입장에서 자, 빠지게 됐을 때 좀 전에 쉘 작업의 기능처럼 자, 두께가 1.5T의 작업이 진행되게 되겠죠. 자, 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캐비티 바디와 코어 바디 결과물을 파트 바디 입장에다가 캐비티는 어셈블리, 코어 바디는 리무브 하는 걸로 자, 다음과 같이 메인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캐비티 입장에서 코어 바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바디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각형 부분과 실린더 부분 형상이 이제 만들어진 상황에서 자, 두 바디 간에
유니언 트림 작업을 활용해서 다음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자, 이제 사각형 바디 영상을 먼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 캐비티 바디의 메인 바디 만든 이 결과물을 한번 복사해서 자, 참고토록 합니다. 자, 메인 바디를 카피해서 파트 넘버에 붙여 보시고 자, 이 파트 넘버에 붙여진 메인 바디의 자, 이름은 렉탱글 바디라고 사각형 바디 자가 되겠습니다. 렉탱글 바디로 바디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 바디에 자, 마지막 피처인 원형 패턴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파트 바디 상에 메인 결과물 영상이 있고 자, 마스터 스케치 한번 쇼에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렉탱글 바디의 패드를 자, 더블 클릭한 후에 프로파일의 스케치 선택을 Go to 프로파일 데피니션으로 들어가서 기존 거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마스터 스케치의 이 사각형 바디 렉탱글 프로파일 스케치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메인 결과물 영상의 리미트 서피스로 지금 결과가 만들어진 건데 자, 상부 부분은 여기까지 그리고 하부 아래쪽은요 스피어 300까지 사각형 부분이 자, 제한이 되게 돼 있죠. 그럼 이 부분의 세컨드 입장을 스피어 바디 쪽에 R300이라고 자, 제한을 하시게 되면 자, 450 부분보다는 가운데 450 메인 바디 아래쪽 부분은 좀 더 아래쪽으로 사각형 바디가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물이 위쪽 부분이 상부 부분까지가 제한이 되게 되면은 프리뷰를 한번 눌러봤을 때, 자, 여기까지 제한이 되게 되면 유니언 트림 작업을 진행할 때, 자, 남겨질 부분과 제거될 부분을 선택하는 게, 자, 힘들다 보니까, 자, 옵셋 작업으로 위쪽으로 한 10mm 정도 더 튀어나오도록 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오케이 확인한 후에 드래프트 9배 진행을 하는데요. 마스터 스케치와 파트 바디를 숨긴 후에 자, 9배부터 수정 작업을 진행해 보는데요. 자, 앵글은 5도로 동의를 하고요. 이 9배의 뉴트럴 엘리먼트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이 사각형 부분의 뉴트럴 엘리먼트는 자, 여기 탑뷰 입장에서 봤을 때 XY 평면을 절단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을 본 뷰 입장에 자, 여기 이제 XY 평면에서 바라본 섹션 컷 DD 입장이 뷰입니다. 그렇다면 XY 평면에서 120, 160, 160의 치수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린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XY 평면으로 커팅 잘랐을 때 치수가 요 치수가 지켜져야 되므로 데이텀 뉴트럴 엘리먼트가 XY 평면이 되는 거죠. 자, 먼저 구배가 들어갈 부분은 자, 이 측면 부분에 해당하는 내면이 되겠고 뉴트럴 엘리먼트가 중요하죠. 바로 XY 평면이 된다는 거죠. 자, 풀링 디렉션 XY 평면 동일하고요. 프리뷰를 확인했을 때 자, 이 사각형 부분의 X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위로 올라가면서 2도의 구배입니다. 5도가 아니네요. 그죠? 자, 몸통의 구배와는 달리 2도의 구배로 자, 위로 올라가면서 자, 확장되어서 커지는 작업입니다. 커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실린더는 반대로 줄어드는 방향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측면 부분에 대해서 위쪽은 커지고 아래쪽은 깎이는 형태로 유출을 엘리먼트 잘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필렛 부분 첫 번째 필렛 수정은 또 세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단면 섹션 DD 보시게 되면 10, R10으로 되어 있고 바닥 쪽도 동일하죠. 자, 확인해 주시고 R이 10mm의 크기로 자, 요 네 세로 모서리를 먼저 정의해 줍니다. 자, 마지막 필렛도 자, 바닥 쪽이 되니까요. R 10mm의 바닥 부분.
자, 확인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rectangle body가 자, 업데이트 된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실린더 영상이 자, 섹션 컷 DD 뷰 입장에 80되는 치수로 실린더 모양이 다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만든 렉탱글 바디를 참고하겠습니다. 복사해서 파트 넘버에 자 붙인 후에 자 이 붙여진 렉탱글 바디의 이름을 실린더 바디로 네이밍 해주시고 자 패드의 작업 프로파일 셀렉션을 역시 고투 프로파일 데피니션으로 들어가서 기존 거는 삭제를 하게 되겠고 마스터 스케치에 치수가 바로 동그란 모양 그려진 지름이 80짜리 원을 선택합니다. 자, 요거는 렉탱글 바디 영상과 동일한 리미트로 350과 300R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렉탱글 바디를 좀 숨겨주시고 자, 구배부터 먼저 수정 들어가는데요. 자, 동일한 2도 구배입니다. 측면 자,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서 자, 깎이게 되는 형상이 되겠죠. 유출을 평면은 사각형 부분과 동일한 섹션 단면이니까 XY 평면 확인됐고요. 자, 이 실린더 부분의 필렛 부분은 자, 없으므로 딜리트 자, 여기도 마지막 딜리트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린더 영상 작업에 대해서는 렉탱글 바디에서 자, 빠져주면 되겠죠. 자, 렉탱글 바디 여기에서 빠져주게 되는데요. 바디 하나 추가합니다. 자, 이름은 removed. 자, removed body라고 이름을 정의해 주시고요. 자, rectangle body는 자, removed body의 assemble 그리고 실린더 body는 제거되어지는 remove 작업. 자, 지금의 이 결과물이 우리가 레퍼런스 데이터 숨겨 보시고요. 우리가 파트 바디 결과물 생성 시와 동일한 입장으로 자, 이 리무브드 바디의 캐비티 입장과 코어 바디의 입장처럼 결과물을 링크를 가지고 붙인 후에 동일한 티크니스 작업을 진행토록 해봅니다. 자, 지금 이 결과물 상에서도 쉘 작업으로 자, 내부에 1.5T로 이렇게 살을 걷어내도 되지만 자, 이 쉘 피처 작업으로 두께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다시 지어주시고 전체 바디 결과물이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부분적으로 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두께를 링크를 가지면서 붙여진 결과물의 두께를 줄이는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해가는 방식으로 자,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리무브드 바디를 복사를 진행했고요. 다시 파트 넘버에서 as result with link로 붙여지면서 자, 원본은 숨기고 자, 리무브드 바디에 붙여진 결과물에 링크를 가지고 붙여진 결과물에 자, 두께를 이제 반대 방향인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1.5로 줄여지게 됩니다. 실린더 안쪽 부분도 줄여져야 되겠죠. 그럼 실린더 안쪽 부분은 줄여드는 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좀 반대로 커지게 되겠죠. 자, 리무브 바디를 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1.5 두께로 자,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에서 자, 이제 이 리무브드 바디 전체 결과물이 다시 자, 하나의 바디로 모아져서 연산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자, 이 연산되어질 이 바디는 Rectangle Operation Body라고 할까요? Alt IB. Rectangle Operation.
자, 렉탱글의 작업된 바디에 자, 제거되어지는 리무브드 바디는 연산이 더해지게 되고요. 자, 또 빠져줄 리무브드 바디의 코어 입장은 제거.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자, 이제 이 렉탱글 아프레이션 바디와 지금 완성된 파트바디 쇼에서 자, 결과물까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작업까지가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 자, 제가 남게 될 부분과 제거될 부분에 대한 자, 연산을 유니언 트림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한 번에 연산을 통해서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바디 쪽으로 연산이 되어질 겁니다. 렉탱글 아프레이션 바디에서 유니언 트림 연산을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의 바디가 서로 교차되도록 지금 제가 상단 부분에 사각형과 실린더 영상을 350의 스피어 9보다 10mm 여유 있게 제가 작업 중간에 유니언 트림 연산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상부면보다도 10mm 여유 있게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차되게끔 만들어준 상황에서 자, 제거될 메인 바디 쪽의 이 안쪽 부분 형상과 이 부분과 자, 홀 안쪽 부분도 실린더 안쪽 부분도 또 남겨져야 될 자, 사각형 부분의 바닥 부분은 자,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로가 유니언 트림 작업을 진행할 때는 교차될 수 있도록 모델링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킵 남겨질 쪽을 먼저 정해 주겠습니다. 아래쪽 이 부분에 대해서 면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남겨지는 쪽은 컬러가 자, 메인 바디 하늘색 바닥 부분처럼 하늘색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남겨지면 자, 사각형 부분 아래쪽 부분이 남겨지는데 어디까지 남겨지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 사각형의 rectangle operation body가 상대방의 지금 파트 바디 쪽에 안쪽 면을 최초 만나는 게 첫 번째 면이 될 겁니다. 그 상대방의 면의 첫 번째 만나는 면까지가 이 사각형 부분이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로 교차되는 부분 입장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각형 부분이 이제 바닥면을 남게 했기 때문에 킵으로 당연히 이제 바깥쪽 부분에 10mm씩 여유 있게 길게 만든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제거되는 쪽의 면을 내가 찍게 되는데 제거되는 쪽의 면은 자, 상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바깥쪽은 남게 되고요. 요 사각형 부분 경계 안쪽으로 요 면과 요 면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remove 되어질 면을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선택해 주는 걸로 자, 한번 진행해서 자, 지금 선택한 사각형 부분의 안쪽 부분에 대해서 제거되는 부분도 상대방의 솔리드 상부 부분의 면에 대해서까지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사각형 안쪽 부분의 바닥까지는 이제 남겨지게 되는 거죠. 사각형 부분 안쪽 부분에 만나는 첫 번째 부분까지가 제거되는 면으로 프리뷰 한번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안쪽 부분이 솔리드가 사라지고 또 바닥 쪽 부분을 경계로 했을 때는 남겨지는 쪽 면이 상대방의 메인 바디 안쪽 면까지 경계로 남게 되는 부분. 자,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유니언 트림 작업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좀 진행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바디 결과물을 만들고 그리고 렉탱글 아프레이션 바디로 또 별도의 작업을 진행해서 자, 유니언 트림 연산을 통해서 지금의 결과물을 한번 완성을 해 봤습니다.